자, 나벡스 이퀘이션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기획과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획과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과학이 너무 많이 발전했고 엔지니어링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기획과가 해야 될 일들은 끝났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기획과가 돈을 먹고 살려면은. 그래서 어쨌든 학교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가 여태까지 풀었던 그런 단순한 기획과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걸로는 펀딩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점점 아실 거예요. 이게 기획과에서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아니 뭐 기획과에서 이런 것도 해? 이런 거 안 들었나? 나는 옛날에 막 뭐 나노바이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로보틱스는 그래도 좀 기획과스러운데 사실 로보틱스에 대한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이게 기획과가 하는 건지 수학과가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막 뭐 바이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사실상 기획과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하시는 분들, 재료 하시는 분들, 물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싸워야 돼요. 어쨌든 기획과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한 프로블럼을 엔지니어링 또는 매스매틱스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관련된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 파이프라든가 어떤 기계라든가 톱니바퀴 이런 게 원래 생각이 났었죠. 터바인, 뭐 아니면 헬게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막 DNA가 나오는 DNA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런 게 기계라니까요. 아니면 뭐 무슨 미생물 사이즈로 나와 있는 마이크로 로보틱스 이런 게 기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어떤 애플 펜슬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게 기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눈에다 렌즈에다가 낄 수 있는 그런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게 단순한 웨어러블이 아니라 뭐 뇌에다가 막 칩을 꽂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바이오면 그 안에 뭐 피가 흐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유체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과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만으로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기획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많은 시간을 써서 공부하는 거는 피직스예요. 저는 그냥 폴리머 피직스, 저는 폴리머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머에 대한 거를 그냥 주구장창 펴고 있잖아. 폴리머가 그래서 이거 보면 내가 처음에 기획과인가 싶을 정도인데 연구는 기획과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그럼 다 기획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정말 다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은 앞으로 정말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이건 아닌데 이것조차 모르면 그 먹여 살릴 수 있는 근처에도 못 가니까 최대한 시간 효율적으로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래서 요거고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첫 번째 문제다. 이게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평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흐르는 건데 이 두 평판 사이에 나오는 velocity 프로파일을 계산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find the velocity profile. 그러니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경고는 결국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뭐 이런 흐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풀어달라는 건데 결국은 속도에 대한 함수 계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between two plates. 두 평판 사이에 있는 i의 velocity profile에서 말씀드리지만 요 velocity profile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함수를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발채우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약간 fully developed 되어 있어서 1차원적으로만 흐르는 i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막 지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아이는 생각보다 쉬운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U 방향 성분만 계산하면 되고 이게 fully developed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변화량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u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속도 성분 중에 x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속도 중에 x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x 성분이 사실 여기 있는 x 성분이나 여기 있는 x 성분이나 여기 있는 x 성분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결국 u라고 하는 거는 아마 문제를 풀게 되면 뭐 대충 이런 식의 포물선 형태가 나올 텐데 이 y가 0일 때는 이만큼이고 y가 6일 때는 이만큼이고 y가 6일 때는 제로겠죠. y가 6일 때는 제로고 6일 때는 이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u가 y에 대해서는 바뀌는 펑션일 수는 있겠지만 이 i가 사실은 여기에도 요걸 거고 저기에도 저걸 거고 여기에도 이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성분은 아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결국은 find the velocity profile between two plates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y 함수인 u를 계산해 주시오. 뭐를 이용해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얼마나 쉬워요. 물론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이런 거 좀 많이 풀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x, y, z 성분을 우리가 쪼갠 게 요거였죠.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우리는 요 내용으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유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뭐 유도한 걸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결국 그 결과값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 이거다.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x, y 성분을 쪼갠 게 이제 이런 거 다라는 거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velocity가 u 방향, 즉 x 방향 성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요 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풀 거예요. 그럼 요거만 풀 거기 때문에 요걸 갖고 올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띡 해서 갖고 올게요. 난 요거만 풀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만 풀면 돼요. 하나하나씩 이제 지울 거 지우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gravity라고 하는 건 사실 x 성분에 대해서 gravity가 존재하지 않죠. 현실 세계에서는 z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높이 방향에 대한 gravity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y 방향에 대한 것만 존재하지 x 방향에 대한 gravity는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스페이스 관련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 관련된 거를 아예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gx 같은 것도 고민이 돼야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회전 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 g를 회전한다고 하면 그 g라고 하는 값이 다른 방향의 성분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no gravity in x direction. 그쵸? x 방향에 대한 gravity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울 거 있으면 또 한번 지워보죠. 일단 여기서 딱히 pressure gradient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줄게요. 근데 문제에서 pressure gradient가 없다는 얘기가 있으면 지워줍니다. 여기서는 딱히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려둘 거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게 지금 y에 대한 성분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에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u가 y에 대한 함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제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실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요. dy dx야. y를 x에 미분하면 2x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y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제곱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왜냐면 z라는 성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z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dy dx라고도 쓸 수 없지만 편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얘는 2x가 되더라도 얘는 1이 되는 것처럼.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는 z라고 하는 속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없잖아. y에 대한 컴포넌트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u라고 하는 성분이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z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이유는 u라고 하는 i가 y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미분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은 모르겠네. 미분이라는 것만 뭔지만 제대로 알면 이게 어렵게 적혀 있어도 그렇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u라고 하는 게 y에 대한 펑션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이거 지금 제곱이라는 건 뭐야? 한 번 미분한 걸 두 번 미분하는 얘기잖아. 아니 한 번 미분해도 0인데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당연히 0이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 DUDT라는 게 뭔지 이게 전미분 개념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유척
그 공업수학 한 방에 끝내기 내용에서 제가 체인 룰을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U라고 하는 I는 X에 대한 펑션, Y에 대한 펑션, Z에 대한 펑션과 동시에 T라고 하는 펑션일 수가 있어요. 물론 U라고 하는 건 지금 Y에 대한 펑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U라고 하는 거는 X, Y, Z, and T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그럼 미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U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플러스 체인을 아까 했던 거 기억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제가 체인을 할 때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아까 체인을 보시면 될 겁니다. 똑같이 플러스 U를 Y로 미분한 다음에 그 Y를 T로 미분하면 되고 플러스 U를 Z로 미분한 다음에 Z를 T로 미분. 이게 바로 그 체인 룰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요게 뭐냐 요거 dx dt 이게 자세히 보니까 x를 t로 미분한다? 이게 뭐예요? u잖아요. 속도 u 성분. 자 그럼 v를 t로 미분한다. 이건 뭐겠어요? y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인 v겠죠. 그럼 z를 t로 미분한다 그럼 뭐겠어요? z 방향 속도 성분인 w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위에 있는 속도 성분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dudt라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 보면은 dudt, partial differential이지만 플러스 u라고 하는 거에 dudx 플러스 v라고 이거 순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v인데 dudy 플러스 w인데 dudc 이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이게 결국은 뭐였어요? grad 성분을 UVW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적시킨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장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grad 성분이 뭐였어? ddx, ddy 이거였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를 v라고 하는 속도랑 이렇게 해버리면 u만 남고 딱 u만 남겠죠? 그 다음에 u 해주는 할만하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되긴 되는데 사실상 이거 그냥 설명을 한 거고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게 이게 u라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게 제로거든요. 근데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아이고 사실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네. 이게 0인데 왜 0이냐면 일단은 이게 결국 컨티뉴이티잖아요. 요게 결국은 컨티뉴이티 질량 보존 방식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이게 사실 0이거든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랑 똑같죠. 그거에 의해서도 0이고 또한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리고 또한 이거 그러니까 velocity라고 하는 게 사실은 u의 j 성분밖에 u의 i 성분밖에 없는데 이게 이거 또 벡터로 쓰면 헷갈리니까 죄송합니다. u라고 하는 i가 결국은 y에 대한 펑션이라서 보면은 요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u가 y에 대한 성분이니까 요거는 0이고 요건 0일 거 아니에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요게 0일 거고 이거 저 적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요게 지워질 거고 왜?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은 아마 혼자서 다른 문제를 풀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지겠죠.
왜? U가 Y에 대한 성분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든 Y에 대해서 뭐 Z에 대해서 미분하든 다 제로일 거 아니에요.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제로예요. V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다 지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있는 내용들이 다 없어지죠. 뭐야 이거 갑자기 나 열심히 뭐 적어놨는데 다 제로야?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컨티뉴이티 이퀘션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계속 처음이니까 한 방에 끝내기 좀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난 이해 잘 되네 이래서 넘기면 돼요. 근데 제가 다 놓고 얘기하자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팀에서 인컴프레시블 때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요거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 뭐에 대한 다이버전스니? V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뭐였다고? DDX I 성분 플러스 DDY J 성분 그렇지? 플러스 DDZ K 성분 요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요거를 내적해주는 게 다이버전스라고요. 이 벡터를 내적해주는 게 다이버전스라고요. 그럼 뭐에 대한 다이버전스니? V에 대한 다이버전스잖아. 그럼 V라고 하는 벡터가 뭔데? U라고 하는 성분의 I 성분, V라고 하는 것에 대한 J방향 성분, W, K방향 성분. 요거잖아요. 그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할 건데 II만 JJ만 KK만 남고 나머지 IJ든 JK든 KI는 크로네클 델타에 의해서 다 지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II만 남고 VV만 남고 JJ만 남고 KK만 남으니까 이게 스칼라가 되면서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라운드 Z만 남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요게 결국은 아까 설명했던 요거고 좀 이해가 될 거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U라고 하는 속도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거 좀 이따 하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어쨌든 요거 이해가 됐을 거고 어디까지를 좀 더 해볼까? 그래 요게 일단은 지금 0이 되는 과정을 지금 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은 이게 du, dx, dv, dy, dw, dz가 되는 건데 요거랑 요 한 문제만 좀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좀 제가 싹싹 넘어갈게요. 속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o velocities in y and z direction. 왜냐면 w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제로니까 다 없어질 거고. 사실은 남는 것도 뭐가 남냐면은 요게 남는데 이게 컨티뉴티에 의해서 이게 제로라고요. 컨티뉴티에서 제로라고요. 그래서 U가 UY에 대한 성분이기 때문에 제로도 있지만 사실은 DU, DX가 요거에 의해서도 제로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U 방향에 대한 성분이 있어 사실은 Y 방향, X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정으로 이걸 때려버렸기 때문에 제로긴 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요게 없기 때문에 요게 U에 대한 X 그레이디언트가 제로라서 요게 제로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and 여기에서는 컨티뉴이티라고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적으로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요. 편미분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나베스톡스인데 갑자기 컨티뉴이티를 갖고 오고 이런 게 여러분들 연습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결국 편미분 방식을 풀려면 모르는 거를 지우고 알고 있는 거 뭐 약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이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만 정리해보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적으면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위에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이 DUT, 제가 설명 다 하긴 했지만 이 DUT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적는 거예요. 위에 있긴 하지만, 똑같은 거기에 있긴 하지만. 이건데 이거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제로고, 그다음에 이거는 컨티뉴티에서 제로고, 그다음에 얘랑 얘는 아예 속도 성분이 없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굳이 쓸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얘도 사실은 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u가 u의 y이기 때문에. no change, 이거를 좀 다시 하면 no change of u. 뭐에 대한 거? z direction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기 때문에도 없어지기도 해요. 동시에 이걸 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DUDT라고 하는 게 zero다. 그래서 요게 제로다.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요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걸 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도 만족시켜야 되고, velocity 프로파일이 y에 대한 펑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gravity가 x 방향에 대해서는 없고, 이걸 해서 나비스톡스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왔고, 요거에서 지울 거 지우고 살릴 거 살리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은 0은 그냥 왼쪽 똑같이 쓰자. 똑같이 쓸게요. 마이너스 dp dx, 그 다음에 플러스 뮤의 점성계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만사 남았네요. 이거 equals to 빵,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이 식이고 이 식이 더 나아.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구하는 거는 u라고 하는 속도 성분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u를 계산해야죠. u는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u와 관련된 것만 넘기고 나머지 다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dp dx를 보내는 순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앞에 뮤가 있었는데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진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결국 우리는 u에 대한 속도 성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dp dx 나누기 점성계수라고 하는 식이 됐다라는 거를 나비스톡스, 컨티뉴이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결국 u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u라고 하는 게 y로 두 번 미분하니까 요거예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줬잖아요. 그럼 u는 뭔데? 이러면 두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두 번 적분해야겠죠. 그쵸? 적분해볼게요. 적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요거를 적분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도 이렇게 y에 대해서 적분 한번 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y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 한번 해야겠죠. 할만하죠? 할만하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한 번, 두 번 미분된 게 한 번만 미분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두 번 미분됐었지만 한 번만 미분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뮤는 뮤대로 갈 거고 개수니까. 그 다음에 델 P, 델 X도 이렇게 그냥 얘대로 갈 거고, 우리 헷갈리니까 가로를 좀 쳐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지금 y에 대한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상수 같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상수를 미분하면은 뭐 2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2x가 되는 것처럼 y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면은 이게 되면서 모르는 적분상수 하나가 띡 나오겠죠. 모르는 이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는 y가 아닌 뭐 t, x, 뭐 z에 대한 펑션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상수일 수도 있겠죠. 자, 좋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왜? 한 번 더 미분해야죠. 한 번 더 적분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똑같이 한 번만 더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y가 나오겠죠. u가 나오겠죠. 똑같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비로소 뭐가 돼요? du, dy라고 하는 애를 y로 적분을 해버리는 순간 비로소 u라는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y에 대한 거를 y로 적분하니까 2분의 1 y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1 나누기 2μ에다가 델피 대 x는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y제곱이 되면서 C1도 y 적분 한번 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적분상수 하나가 나오겠죠. C2로.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u라고 하는 게 y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적분상수까지 계산해야겠죠. 그럼 적분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boundary condition 혹은 initial condition.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겠죠. 어떤 이렇게 함수를 딱 알았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boundary condition 적용하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oundary condition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boundary condition은 이게 뭔데? 이걸 일단 봐야겠죠. 이 아이를 갖고 와서 봐야겠죠. 이걸 갖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예요? 속도 성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stationary plate이기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제로다라고 하는 걸 기본 가정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x가 어디, y가 어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어디일 때 뭐라고 하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걸 boundary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없다.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initial condition, final cond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boundary condition. 그러면은 y가 이 중점이 딱 여기니까 여기가 중점이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 y가 플러스 l일 때 혹은 y가 마이너스 l일 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속도 성분 u라고 하는 아이가 뭐가 된다? zero가 된다. 얘도 zero가 된다. 모르는 게 C1, C2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둘, 두 개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u는 제로야. 제로인데 어떨 때 제로냐면 요 아이가 y가 몇일 때? l일 때. y가 몇일 때? l일 때. 이거라고요. 이렇게 쓰면 또 이거라고요. 또한 모일 때도 제로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일 때 다 제로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y가 l일 때고 밑에 있는 i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 적분을 한 식을 대한 적분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하거나 빼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이거 두 개는 같고 요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빼볼게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C2, C2가 지워지면서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C1L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값이니까 또 지워지거든요.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C1은 제로네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할게요. 여기다 줄까? 얘를 더할게요. 그럼 일단 C1은 다 제로니까 이건 없애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EC2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이거를 그냥 지워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왜냐면 두 개가 더해지고 두 개가 더해지니까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뮤의 dp dx L 스퀘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한 식이 요거였잖아요. 요거를 결국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C1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C2가 요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걸 넣어주면은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저거랑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만 들어가 있지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묶고 이렇게 묶고 y제곱 마이너스 l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뭐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이게 사실은 요런 거는 수학이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암기고 확인 아니면 뭐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런 걸 주겠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교수님은 없으니까. 근데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못 구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요 성분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컨티뉴 이쿠에이션이 왜 이게 각각 제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 설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당장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냥 요거 막 외우고 막 뭐 지워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만 꼬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게 어려워서 못 푸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제가 사실 좀 욕심을 많이 부려서 항상 그렇지만 네 문제를 갖고 왔는데 결국 한 문제밖에 못 풀었네요. 더 이상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집중도가 흐려지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극좌표계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원론적으로 다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일단 3문제를 풀고 그 다다음 시간에 극좌표계를 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했는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숲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유체의 흐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 볼륨 잡아서 푸는 컨트롤 볼륨 관점에서의 어떤 유체역학 흐름 분석 기법이 있고 인피니테스멀 작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레이놀즈 트랜스퍼 티오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레이놀즈 트랜스퍼 티오렘에 나오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상태랑 B에다가 질량을 넣는지 아니면 선형 운동량을 넣는지 아니면 각 운동량을 넣는지 아니면 열 에너지를 넣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식 중에서 우리는 F는 MA식 되게 좋아하니까 그 F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바디 포스 또는 서피스 포스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 나온다. 그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I, J, K 성분으로 쪼개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요걸 바탕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바꿨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두 평면 사이에서 흐르는 유체가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어쨌든 U라고 하는 게 Y 성분이라고 하는 거랑 V랑 W가 없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를 깔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요 U 성분과 관련되어 있는 I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뭐 G라고 하는 것이 없고 Y 성분이라는 것과 컨티뉴티이면서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지워짐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U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1 나누기 뮤 곱하기 dp dx라고 하는 거더라.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한 번, 두 번 해주고 모르는 게 2개면은 식도 2개, 바운드리 컨디션 2개 넣어줘서 식을 이렇게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뭔가 나베스톡스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머리가 좀 말랑말랑하게 되었기를 좀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극좌표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개념 유도를 해드리면 아마 나베스톡스 학부 과정에서 할 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전산 유체역학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하면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시뮬레이션화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체역학 제대로 끝내기 수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